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52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메인 진행자 박지희입니다. 52주 했네요. 네, 딱 1년 됐습니다. 1주년 파리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파리. 덕분에. 1주년 파리로 파리 가면 안 돼요? 오, 파리.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순간 파리가 가까운 데인 줄 알았어요. 파리로 갑시다. 니혼이라도 가면 좋겠네요. 근처라도. 1번. 네. 생각해보고. 아, 제주도에 지지자 한 분이 펜션을 냈대요. 애월에. 공짜로 한번 쓰게 해줄 테니까 다 놀라. 애월에. 공짜로 한번 놀러 와서 펜션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뻐요. 숙박 말고 그러면 음식값이라든가 항공 티켓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 돈 내야죠. 숙박을 공짜로 가는데. 우리 돈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할 N분의 거면 안 되죠. 제가 오빠랑 갑니까? n분의 1 하지 말고 재산에 따라서 냅시다. 비례로. 뭘 비례야. 재산 비례해서 냅시다. 그러면 박누리 제일 많이 내고 의라 이 작가님 두 번째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하여튼 뭐 우리 휴가가 결정됐어요. 아, 언제입니까? 8월 15일 있는 그 주. 아, 광복절. 광복절 있는 주. 네, 그 주 안가 통으로 쉬어요 일주일. 오. 그때 한번 생각해봅시다. 짱이네 근데. 괜찮네. 짱이지. 야 그러면 진짜 토일 월화 짱이야. 수 목 금 토일 한 열흘 쉬는 거야. 직원 복지는 정말 거의 팟캐스트계 구글이에요. 세계 최고야. 그 정도는 해줘야 직원들이 충성하지 않나. 충성 안 해 근데. 아니, 충성은 안 해도 회사엔 잘 붙어 있잖아요. 회사 잘 붙어 나가지 있죠. 않잖아. 나가지 않고. 그 제가 왜 유료화 한다고 수다맨들. 네. 네네. 우리 안가 직원들한테 지시했다 했잖아요. 네네. 댓글에. 네. 그럼 한 2년 걸리겠네. 이렇게 있어요. 직원들이 워낙 일을 안 하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료화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예, 예. 그쵸. 예. 그래서 열심히 오겠습니다. 유료화가 되면은 다시 청정구역으로 또 많이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수다맨들 갔던 분들이 다시 청정구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이야. 비참하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 한통위 부위원장님. 이수혁 의원님에 대한 네. 좋은 소식이. 우리 그 우리 존경하는 기회주의자 또 기회주의자. 저는 문자나 전화 당연히 했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했겠죠. 존경하는 이수혁 의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바랬었고 사실은 아니, 방송에서 말고 전화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 이미 했죠. 아니, 그 정도 원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이 아니고 확정되기 전에 문미옥 의원님이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내정설이 뜰 때 바로 또 역시 빨라. 의원님 다음 번호가 위원장님인 줄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을 거라 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보냈죠. 답이 이미 있던가요? 확정되기 그럼요. 전에. 오창석 씨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정말 항상 그 후로는 뭐 어디 응원하고. 오란 얘기는 없고요. 뭐 영입 인사들끼리 회식 한번. 그게 다예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기다려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하나 나처럼 연락 안 하나. 그러니까. 연락 안 하는 거 똑같잖아. 아니, 연락 안 하고 못 가는 게. 그게 누구한테 뭐 생일 축하할 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는 진심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야. 너는 받으려고 한 거야. 누가 봐도 넌 받으려고 한 거야. 기회주의자는 항상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받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아무데도 못 가고 계시는 이동영 작가님 예,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딱 정말 1년째가 됐어요, 진짜로.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게 1년 동안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요. 1년 어우, 갈 거라 진짜요? 생각했죠. 예. 1년 딱 갈 거다. 어쨌든 1년만 내가 장석이 앞길을 열어주면 1년 뒤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조모양 족보. 네, 아직도 이게 없으면 그럼 월세를 못 냅니다. 못 냅니다. 못 냅니다. 참 네.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1년으로 너무 짧았나? 그러니까. 그럼 군대처럼 한 2년만 버텨주세요. 2년만. 2년 뒤에라도 어떻게 앞길이 뚫리면은 다행이죠. 그럼요. 네. 그럼요. 1년 안에 승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기회주의자로서 뭔가 좀 다져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쪽으로 몰아야지. 얘처럼 여기저기 다 발뻗으면 박쥐처럼. 안 돼. 아니 다 축하한다는 메시지지 뭐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정구역 1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두 분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가 언제예요? 초창기에. 초창기에? 네. 이 이제 한참 하기 싫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 청정구에 오면 신나서 방송하지. 근데 이제는 청정구역 자기의 신나지 행복을 않잖아. 얘기하는 거군요. 그럼 뭘 바꾸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지금 행복을. 근데 청취자들이 다 알아듣더라고 그거를.
벌써 느껴. 요즘은 이제 청정구역 하기 싫다는 걸 느낀다고. 수다면서 너무 행복해한다고. 행복해한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늘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우린 늘 뉴페이스를 원하니까 그걸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수다면 단 6개월 하면 또 지겨줄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제가 또 다른 걸 또 런칭해야지. 급격하게 그 나머지 세 분이 흔들려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선하네요 눈에. 정말 최악의 남자입니다. 저는 언제였어요?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그 중랑구에서 이 탈출했을 앞으로 때? 진출했을 때. 그게 왜 당신이 보람돼요? 그냥 뭔가 이제 되게 마포로 이사를 오고 싶어 했는데 못 왔거든요. 집값이 비싸다고. 자식을 키우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뭔가 그런. 아, 얘가 성장해서 월세도 내고 이래서 우쭈쭈 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든가 내가 열심히 그러면은. 해야겠다. 내가 주지 못해도 같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콘서트 했을 때.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네. 조홍천 의원 1회 때도 도와주시고 그때도 나와주시고 감사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꼭 감사에 누구 하나 끼워 넣었네요. 안희정 지사님도 어떻게 하면 안희정 지사님도 껴주세요. 오시고 네. 손혜원 의원님도 와주시고 네. 그거 다 나 때문에 왔지 뭐 너 때문에 왔을까 봐. 항상 그 이 작가님한테 감사. 저는 청정구역 콘서트 생각하면 이제 가재 먹었던. 또 그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 네. 끔찍한 기억이에요. 가재백 사건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재백 사화 정도. 정말 그때가 아니면 언제 먹어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재를 그렇게 대충 먹었던 것도 처음이에요. 싹싹 발라 먹지도 않고 대충 먹으라고. 먹고, 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야 뼈까지 다 씹어 먹어야지. 그때 심지어 살이라도 발라 먹으라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 가재찜만 그날 대박 났죠. 대박 났죠. 예.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아주머니 맛있었는데. 의심스러운 질문. 예, 이걸 시킨다고요? 절대 이걸 시킬 메모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만큼 물고기 시킨다고요?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가 굉장히 비루해 보이는 차림으로 가서 가재를 100만 원치 먹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 또 그날 봉사해주신 또 우리 안가 직원들 알바생한테 또 택시비를 또. 야 진정한 진정한 간디야. 간지네요. 그렇죠. 진짜 기부천사입니다. 네. 다음날 지갑에 돈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뻑치기를 당했나? 혹시 가재도 현금으로 계산하신 건 그건 아니죠?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청취자 의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방송이 또 저희가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께서 아주 하드캐리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반응이 진짜 뜨거웠어요. 예, 지난주 박누리 하드캐리. 네. 이어서 지난주 김복준 하드캐리. 2주 연속 대박이 났어요. 네, 이번 주는 누가 하드캐리 하나요? 박지훈. 훈훈한 변호사에 이미 다 알아차렸어요. 훈훈한 변호사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복준 교수님을 꼭 좀 다시 모셔달라. 아예 김복준 교수님의 코너를 만들어라. 이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김 교수님 오늘 또 봤거든요. 사건 말장에서. 진짜요? 딱 은근슬쩍 저한테 오더니 범죄 스릴러 네. 이런 거 팟캐스트 하면 재밌지 않겠냐고. 재밌겠죠. 저한테 먼저 제안을 런칭 해달라는. 뭐 하시더라고요. 저 좀 껴주세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 김복준 교수님 따님 결혼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갔던. 네. 예. 우리 방송 굉장히 많이 열심히 듣는데요. 진짜요? 어머 안녕하세요. 따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여러 군데서 왔대요. 진짜? 경찰들이 오. 뭐 선배님 혹은 선생님 거기 가서 월급 괜찮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네. 후배들이 아주 원망을 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수다맨을 유료화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좀 미안해 유료한다는 게. 그래서 김복주 교수를 글로 데리고 가려고. 수다맨으로? 바짝 그 정당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그럼. 그것도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 가끔가다 큰 사건 터졌을 때 한 번씩. 경찰 관련돼서. 그래서 한 번씩 경찰 아니면 다른 사건이어도 한번 이제 우리 청정구에 부르는. 왜냐면 김 교수님이 사실은 그냥 현장에서 32년만 뛴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 네. 아니 그 박사가 타이틀이 있다니까. 그리고 교수. 그걸로 그다- 교수하신 그리고 거잖아요. 뭐 심리 그런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스승이야. 김복준 교수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건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겠다 그러면. 재밌죠. 같이 또 하면. 김 교수님이 잘 털잖아. 네. 잘 그게 털고 최고예요. 한 20분 하더니 팟캐스트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막 쌍욕도 막 하고 그랬잖아. 금방 적응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팟캐스트 하면 재밌겠네요. 또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승역 그 여자 코너에서 이 작가님이 이제 밤 11시에 카톡하라고 보냈는데 욕을 하셨더라고요 게시판에. 이 작가가 책임져라 망했다.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지요. 11시에 뭐라고 보낸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11시에 뭐 이 글을 받는 사람은 6통을 뭐 그런 식으로 보냈거나.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문구도 중요하고, 네. 그 전에 이 여성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교감을 했느냐, 그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아니, 근데 여성분하고 어떻게 교감을 했길래 그래요? 나는 알 수가 없죠. 이런 비주얼과는 교감을 아무리 해도. 내가 얘기했잖아. 낮에 하면 내 얼굴이 떠올라서 안 된다고. 말이야, 있는단 말이야! 아, 그래요? 카톡 프로필 자기 얼굴로 하지 말고. 오늘 같은 날 좋습니다. 오늘? 네, 비살 비 오는 오는 날. 날. 네. 그리고 계절로 따지면 봄. 봄이 최고죠. 3월부터 한 6월까지 아주 좋아요. 아, 공략하기. 6월이 봄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덥지도 않고 요즘 많이 덥지만. 그치, 이제 이 시기에 빨리 남자친구 만들면 같이 그렇지. 휴가도 갈 수 있고.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봄에는 원래 여성들 마음이 사르륵 녹는 계절이에요. 살랑살랑 한다고 하잖아요. 전 봄에 별로 안 녹던데. 그거 원래 진짜 그렇다는 게 예전부터 그런 그래요? 속담도 있었어요. 봄 탄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쵸. 가을 타는 남자.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몰라요.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건데. 뭔데? 그래요.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뭐 가을지는 뭐 새속도 뚫고 봄지는 뭐 그런 거 있어. 저 저급해 진짜. 야, 속담이야. 저급해. 뭐 속담이 그런 속담이 어딨어요? 있다니까. 이런 속담은 예전에 무슨 인터넷에 돌던 조또섬의 비밀 이런 데나 나올 법한 있어, 속담이에요. 진짜로 여성분들이 봄에 네. 잘 흔들려요. 쉽게 흔들려.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초 때 제일 꼬시기 쉬워요. 아,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가을 학기 말고 봄학기. 봄 학기 제일 봄학기에? 꼬시기 쉬워. 에이, 그렇다니까. 나는 사시사철 흔들려요. 그렇지. 그건 병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밤 11시에 톡 보내서 망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여자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저희한테 그래요. 상세히 써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 요거는 남자 입장에서. 다음 주에 환승역에 그 여자 사연 자기 사연 보내세요.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집중 분석해서 그 여자분하고 잘 될 수 있게 네네.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만 해서 성공하면 다 하지요. 아, 그쵸. 그게 사랑은 쉬우면- 쟁취하는 거예요. 그럼요. 오랜 시간 끌어야 돼요. 네. 작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슨 시라노 연애 조작단도 아니고 그런 거 어떻게 가상해요? 빙고 그거요. 그렇게 해서 시라노 꽂아야지. 연애 조작단이 정말 정석 아니에요. 아, 진짜. 어디 갔는데 옆에 또 있고 그래, 막. 웬일이야? 뭘 웬일이야? 다 짜고 한 건데. 그거 약간 스토킹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 영화 중에 코치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와. 시라노 히치 연애 아니야 좀- 히치? 히치야? 아니 코치. 연애 코치, 연애 코치인 줄. 윌 스미스. 그래요. 히치 히치. 네, 연애 코치인 줄. 연애 너무 코치인 줄 알았어. 이차원적이라. 그래. 요즘 코치도 필요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왔다 갔다 해. 사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제가 바로 그래. 잡으니까요. 히치. 히치 저도 봤어요. 거기서도 그런 거 나와요. 라디오에서 누군가 필연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인연인 거다. 내면을 봐야 된다. 이런 거 딱 틀어놓고 딱 저기 가라면 또 만나는 거야. 있다니까 그런 게. 근데 그런 건 실생활에서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세요. 본인이 노력해야죠 그거. 네, 여러 번 해보고 실패해보고 겪어봐야 돼요. 아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 발로 쳐서 흔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지경이구나. 너는 그냥 맨날 외롭다 말만 하고 있잖아. 움직여. 무. 해볼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렸던 청취자 사연 중에서 이제 버스기사 일을 하고 있는 아드님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네네. 지난주에 보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기록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 안에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라 라는 조언과 함께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112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 조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재무 상담 광고를 하시는 김동욱 설계사가 메일을 주셨는데 만약에 벌금형을 피할 수가 없다면 벌금 액수라도 줄이기 위해서 행정사에게 약간의 어떤 수수료를 주고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혹시 가입해 놓으신 운전자 보험 같은 게 있으면 특약을 좀 확인해 보시면 또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하셨던 아드님께서는 한번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대도원님께서 올려주신 후기 오창성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창석 실망이라고. 저는 이런 오타에 대실망을 합니다. 고창석. 예. 오창석 실망. 대통령 영입 인사로 총선까지 출마했는데 한 번 떨어졌다고 땡이냐. 또 출마해야 할 거 아니냐. 이준석처럼 너도 TV에 좀 나가. 출연 안 시켜주면 그냥 방송국에 들어누워. 김혜영 변호사처럼 지역 갈고 닦아서 당선됐으면 했는데 가서 짜장이라도 배달하면서 동네 사람 많이 만나고 하면 안 되겠냐. 대통령 망신시키지 말아.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주 따끔한 충고. 이건 근데 진짜 좀
제대로 된 충고인 것 같다 생각 드는데. 얘가 아직 멀었어. 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처럼 겉멋만 들어가지고. 축하한다고 전화할 줄 알고 뭐 문재인 후보 어디 왔다면 그냥 갈 줄 알지. 맞아. 사진만 찍고. 예를 들면 내가 야 창성아 오늘 뭐 어디 방송국 PD랑 술 먹으니까 나와라.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잖아요. 멀씨 내가 한마디 하니까 나왔지. 그전에는 아 형 저 오늘 피곤해서 형 약속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맞아. 미리 말했으면 갔을 텐데 제가 피곤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형이 말했었어요. 그래도 쫓아와야지 방송에 한번 나가려고 하려면.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꼬박꼬박 나갑니다. 아이, 아주 꼬박꼬박 나오고 이미 늦었어. 이준석 씨랑 저랑은 또 동일선상에 올리긴 조금 그렇고요. 사실 지금 제가 지역위원장이 아니라서 내려가서 활동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때도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아니, 진짜로 짜장면 배달이라도 하면서 동네 그렇게 사람 하면서 많이 만나고 동네 사람 하는데. 만나서 내 가게를 지킬 수가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의 행복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재수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북강서울에 내려왔어요. 집을 샀었는데 한 번 낙선하고 집을 팔고 전세를 바꿨어요. 두 번 떨어지고 전세 팔고 월세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국회의원이 12년 만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전세로 팔 집도 없어. 근데 이거 진짜 냉정한 현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사할 지역위원회에서 뭘 요청하면 연결해주고 양양대 상무님 여성위원회 불러달라고 해서 연결해서 모셔다 드리고 지원 유세가고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네, 어쨌든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네, 본인이 알아서 한답니다. 예. 국대들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뭐 나중에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애정 어린 비판 정말 감사하고 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많이 모아놔. 모아 놓겠습니다. 네, 여자한테 다 쓰지 말고. 그래. 쓸 여자, 네.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창석씨, 박아나님. 정말 짜증나는 주말을 보내고 한자 적어보네요. 저는 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제 가방과 손목에는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배지와 리본 고무링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아내와 아들 두 놈의 가방과 손목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2번 빠지고 가족 모두가 촛불 집회에 참석했으며 아이들이 우리 이 추운 날 왜 나가야 하는지 물을 때도 너희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했고 아이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의사들은 그러지 못하더군요. 지난 주말 의사들끼리 모여서 학술대회를 여는 학회에 참석해서 전시를 하던 중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제 손목을 보시더니 너도 빨갱이냐? 죽은 애들을 네가 살릴 수 있냐? 그만 좀들 해라. 노란색만 보면 토 나올 것 같다. 무현이 죽을 때도 노란색이더니 세월호도 노란색이고 짜증나는 인간들. 이렇게 말하더니 본인 친구 의사에게 야, 저 업체는 가지마 이러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저희는 갑을병정 중에 정도 안 되는 영업사원이라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담배만 피웠네요.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의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희 자식들이 억울하게 죽어도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비 오는 월요일 아침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정말 화가 속상하셨겠네요, 났겠네요. 진짜. 근데 그 의사 새끼는 웃긴 새끼네. 근데 요즘 의사들 안 이러던데. 아니 좀 그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가 분이었나 봐. 봐요. 근데 세월호 팔찌랑 빨갱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도라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진보의 어젠다가 아니라 상식과 그렇죠. 사회의 합리성에 대한 그름의 얘기예요. 문제죠, 이거. 아니 이 도라이. 사람 인간성 자체가 없다는 게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 친구 의사에게 야 저 업체 가지마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갑질 중에 상갑질도 한 거지. 이게 인간 인성 자체가 안 된 거지. 이 사람 이 영업사원한테는 얼마나 큰 멘트예요 이게. 근데 이분은 어쩔 수 없지 또. 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죠. 걷다 대고 또 그렇게 또 하려면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싸울 용기를 내려면은 이 회사를 간들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맞아요. 속상하네요. 속상하죠. 진짜.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어. 그래도 이런 분들보다는 또 더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더 잊어버리세요. 좋은 분하고 예. 인연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자꾸 머릿속에 나오면 자기만 괴로워. 병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이분도 쓰셨지만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이랬잖아. 네네. 의사는 왜 뒤에다 항상 선생을 붙이지? 왜 그래야 되는 거야? 한 의사가 의사님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을 안 하거든. 그럼요. 진료를 받으러 가도. 박의 아니 원장님? 부르지. 원장님? 아예 안 불러. 근데 왜 의사한테만 선생님이야? 그렇잖아. 그러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저번에 YTN 방송에서 의사랑 같이 나와 했었거든. 네. 근데 선생님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희처럼 의사님 그랬어. 의사님 이렇게 아이씨. 의사님 끝나고 그 진행자가 의사님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뭐 작가님, 아나운서님, 뭐 다 그렇잖아요. 그 선생을 왜 붙여 꼭 의사는? 그러네. 왜 의사님한테만 왜 선생님 의사- 붙였을까요? 그거 항상 부를 때 변호사한테도 그냥 변호사님 그 이러잖아. 변호사님 이러잖아. 근데 의사 할 검사님, 때는 판사님. 항상 선생님 이러자 진료 받을 때도. 그러네? 어? 궁금하다. 왜 그럴까? 의사님이 이상해서 그런 거? 특이하네. 의사님이 뭐 왜 근데 이렇게 의사님을 안 쓰니까 이상한 거죠. 의사님이라고 안 쓰니까. 저기요 그래. 저기요? 그러네. 저도 병원 가가지고 저도 아니 박수 두 번 쳐야 저는 그냥 원장 선생님이라고 원장님, 원장님이라고. 역시 그 시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원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 병원이 가는지를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아버지죠 아버지. 아니에요. 감기 치료하러 가서 원장님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감기 치료하러 병원 잘 안 갑니다. 네네. 정해져 있죠 원장님. 여러분 알려주세요. 왜 의사한테는 선생님이 자동으로 따라 붙는지 혹시 댓글로 이유를 알려주시기 아시는 바랍니다. 분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박종욱님.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박종욱입니다. 먼저 청정구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작년 하반기 70개 서류를 써가지고 치열한 취업감을 뚫고 입사 와, 멋있다. 4개월 차가 된 신입사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청정구에 감사 말씀드린 이유는 평소 정치와 시사에 무관심했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사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세 분의 논리적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출판 기념회에 이 작가님께 사인을 받으며 취업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염원했는데 역시 이 작가님의 우주의 기운을 받아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다 이분. 그래요? 이분이 그 취업하세요 하고 사인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인해줬는데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안가에. 그래요? 취업했다고. 이야. 그래서 멋지다. 취업 축하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사인해줬지. 예. 대단하네요. 근데 이 작가님을 비롯해서 박지인우님, 오창석 형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희 회사가 대형마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작년 발의된 대형마트 추가 규제는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됩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추가로 규제한다고 정통시장 살리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번 방송에 언급했다시피 커뮤니티 등에서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전과 대형마트의 편법이라 부를 수 있는 SSM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나머지 재원을 전통시장의 위생이나 카드 사용, 노후시설 등 불편사항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은 대형마트 규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이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SSM 출연을 처음부터 막았었어야 돼요. 네. 슈퍼마켓. 네. 사실은 롯데마트나 이런 것들 다 들어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중소도매 슈퍼도 망했어요. 예전에 무슨 서원유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SSM 자체를 막지 못하는 한 지금 하고 있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거 이런 일시적인 것으로 전통시장을 절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선거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사하을은 신평시장, 장림시장, 큰 시장 두 개가 있어요. 그나마 장림시장은 좀 번창한데 신평시장은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안 가냐. 카드 사용이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주차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정량이 잘 지켜져 있는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가 엄청 많이 주잖아요. 사실 자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되게 조그맣게 들어있어도 1,000원 똑같은 가격이라도 되게 조그만큼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맞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위생스러운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봤을 때 SSM을 날짜로 제한하면 오히려 사재기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SSM 자체를 다 지금 폐쇄할 수 없다면 이재명 시장이 하고 있는 지역 화폐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전통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그래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외에 전통 시장을 무슨 특화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든다 이런 거 다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사실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상권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잖아요. 예, 그런 살아났죠. 것처럼 저는 충분히 굳이 뭐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장만의 특성을 살리고 사람들을 오게 만든다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남자친구랑 그 시장 데이트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마트 데이트는 해봤을 거고. 마트는 제가 마트를 그냥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이마트 이런데 그냥 혼자 막 돌아다니고. 혼자 돌아다니고. 근데 마트 데이트도 재밌지만 시장 데이트 나름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사람 사는 예전에. 냄새도 나고. 길거리 음식. 길거리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재래시장도 살아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대형마트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안 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도 그 시장 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인터넷 쇼핑 할 수 있도록 또 배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맞아요. 한번 연구해보고 사실은 좀 청결하지 못한다는 선입견 있잖아. 그 문제도 돌아가면서 하든가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주차장 같은 거는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적극 협조를 요청해야겠죠. 그리고 카드 안 받고 이러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면은 괜히 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되게 죄송스러운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어요. 들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재래시장의 발길을 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카드는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창석이 말대로 처음부터 사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외국도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외에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고 한꺼번에 엄청 많이 사오잖아. 근데 우리는 시내 중심가에 다 이루어졌어. 다 오픈했어. 맞아. 지방도 사실은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다 오픈했거든. 그러니까 초장부터 잘못 끼워진 게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안 했었어요. 예, 처음부터 안 했었어야 되고 SSN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들어오면 안 됐었는데 지금 일단 다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름 연구한다고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 강제 휴무 네, 뭐 이런 거 하고 둘째 있어요. 주, 넷째 주, 일요일 근데 일단 휴무. 불편하니까 소비자들이 여기다 네, 불만을 맞아요. 표시하거든요. 근데 시장하고 이제 같이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마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사람들 구직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네. 대형마트 생겨가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전에는 지역에서 왜 이제 소상공인들 슈퍼마켓이라든가 다양한 정육점이라든가 많았잖아요. 네. 대형마트 생겨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지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 잃죠. 그리고 각 슈퍼마켓이라든가 무슨 뭐 채소 가게라든가 구멍가게들 다 망해요. 구멍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도 다 고사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고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리점에서 먹고 살려면 대형마트에 입점해야 되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이 대리점에서 입점 안 받아. 본사에서 다이렉트로 받지. 아니면 자신들의 자사 물건을 만들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 귀속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저 빕스에서 일할 때도 CJ 풀무원에서 뭘 만들어서 빕스로 보내고 다 자기 자구책으로 만들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지금 대리점에서 납품하시는 분들은 이 마트에 사람을 한 명 써서 줘. 우리 물건 진열하고 이런 거. 근데 우리 물건 진열하는 거 아니야. 그 마트에 허드렛 일 다 합니다. 월급은 우리가 주고. 그렇죠. 그 대형마트 그거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 벌어갖고 어디로 갑니까? 본사로 갖고 가죠. 맞아요. 지역 상권을 완전 붕괴시키는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있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에 2번으로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진 않겠지만 이거와 더불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죠. 지금처럼 하면 전통시장도 죽게 돼 있습니다. 막연히 그 날짜를 제한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없고 말씀하셨듯이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망리단길 옆에 있는 망원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거는 새로운 메뉴나 그런 것들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예. 그냥 살아난 건 아니니까 맞아요. 다른 시장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청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줘서 새로운 것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광주도 송정역 시장이라든지 대구 서문역 시장이 그렇게 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그리고 걸 사실은 활용해야 합니다. 공산품을 제외하면 재래시장이 다 싸요. 싸기는. 맞아요. 근데 참 불편하지. 카트도 없고 다 들고 비닐로 다 들고 다녀야 돼. 그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차도 넉넉하진 않아요. 않죠. 주차 공간이.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시장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좀 그런 부분을 조금 고쳐 수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보완해 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선물 어떤 분한테 보내드릴까요? 이번 주 선물. 네. 우리 영업사원 우리, 드릴까요? 영업사원님께 예, 보내드려서 이렇게 이상한 의사분들하고는 그냥 상종하지 마시고 네, 그냥 적당히 해서 어차피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질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네, 앞에서 그래서 웃고 뒤에 가서 욕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도 읽어주시고 주변에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 당첨되신 옥수수 요염차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86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주셨는데요.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도권 대리운전 1877-7272, 전북권 대리운전 063-900-8000, 강아지 옷은 로맨틱 블랙, 이케아 구매 조립은 스키린, 네이버에 스키린 검색 010-3855-4955, 여수 메밀빛 초계국수, 메밀빛 초계국수 막국수, 상도덕을 중시하는 하계동 아빠곰 반찬, 종합소득세를 줄여요 굿바이 텍스 010-2296-9626, 건물 방수제 워터킵스, 간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 이게 뭔가 뜬금없어. 그러니까요. 간이 안 좋으니까. 간이 안 좋을 때 뭐 먹는 거를 말씀하셨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가라. 이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자친구 대학교 때 좋아했다가 실패한 적 있다고. 정말 좋아하는 여자 있었는데 촉이 없어서 내가 그때 맛을 보여줬는데 그 여자가 평소에 술 안 먹는다고 했다가 내가 맛을 보여주고 나서 빨리 가서 술 한잔 할래? 근데 내가 너 간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 간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 이렇게 꼭 집어주시는 분 꼭 안 가면 한번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홍규 신당동 맛집 한스피자, 신축 빌라 하자보수 전문기업 조성종합건설, 네이버의 조성종합건설, 부산 영도의 백진 안마원. 우리 게시판에 백진 한번 사진 올라왔어요. 아, 맞아요. 사진 그래요? 올라왔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거 봤나 봐. 여긴가요? 여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부산 영도 백진 한마원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전 노건 간장게장에서 풍성한 한 끼 하세요. 누리짱 다이 신한. 그 노건 간장게장 풍성은 이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풍성을 쓴 거지. 이런 아, 느낌이죠. 그러네요. 풍성한 한 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죽을래? 아니, 해산물 가게니까. 아, 네. 누리짱 다이 신한 이건 뭘까요? 누리짱. 네, 관악 유정신경정신과, BBM IDUH. 대구 경북 CCTV는 다음에 보인 시스템 010-2867-5455, 꽃보다 동영, 삶의 반전, 강태현 강혜인 아빠, 주민함께 아카데미 박한용 실장 특강, 역사 적폐 1호 박정희, 7월 1일 토요일 3시, 박주민 의원 지역 사무실, 허과소스 마라샹궈는 애끼면 덩 DUNG, 카톡 인스타에서 애끼면 DUNG, 이 작가가 좋아할 노래 1K의 인터넷 좀비, 바가나 화이팅 파이팅 아이스크림 크림, 용인 한화리조트 맛집 감꼬로리로 오세요. 기념할 땐 기념패, 기념패는 동남 종합휘장, 돌잔치 고이연이나 회식은 JTBC 옆 건물 차이난, 검색창에 차이난, 중식은 상암동 차이난. 저 여기 가볼 거예요. 예. 차이난. 오늘 그 주셨어요. 네, 식사권을 주셔가지고 주셨네. 저희가 맛있게 감사합니다. 먹어보고 와서 후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바나나가 유명한 대구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나나가 유명한 데프리카. 대구입니다. 네. 아, 대단하네. 네.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많이 찾아주시고요. 대전 세종 이사 입주 청소, 대전 세종으로 이사 입주. 남자 6호 젖소 의사, 탄갈로마 리조트 직원, 블링블링 뷰티마켓, 에스테틱 화장품은 네이버의 블링블링 뷰티마켓, 에드리안, 은경수호 사랑해, 잘 듣고 있어요, 안동 유치원 최나희, 사이판 괌은 투어이브, 해외여행도 투어이브, 안산 신길동 셀프빨래방, 클린업24 안산역점, 울산 토속마을, 최강 한화, 이명민 V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이명민? 이명민 혹시 프로듀스 101의 이명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SS 패션 알아? 아니, 저도 프로듀스 101 이명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으면은 꼭 다음번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서 몰랐습니다. 결론은 버킹검 알아? 아니요. 네, 알았어요. 프로듀스 101의 이명민 파이팅. 랩을 아주 찰떡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에피소드 후원자 소개해 주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전 맛이 괜찮은 편이야. 돈 없음 여자 만나지 마라. 구서동 명무라도찜. 메리메리, 난 사쿠라다, 중공역 키친밀앤, 공방카페 키친밀앤,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준이준, 라돈 성면 차단제 코팅앤, 선글라스는 SNRD, 최욱의 풋고추, 아빠딸 한울 한율 사랑해, 선아링,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하회마을 민박지상고택, 박알, 하지훈 민호 아빠, 경북안동 휴대폰 멀티샵, 발가락 교정기 언폴드, 철물장수 검색해 보이소, 아이짱은 신호자키 아이,
가족하늘 나페집을, 산격동 레드닷 칵테일바, 웅이 0509, 상어당,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수색역 찰스 사롱, 가천대 태평 돈가스, 수원 영화동 차이나, 성냥 파리 할머니, 옥수수 요염차, 안동시 옥동준 PC방, 입안의 밀키스. 감사합니다. 예. 입안의 밀키스님 꾸준히 해주시고. 네. 아까 그 풍속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그 마릴린 먼로 있잖아요. 마릴린 먼로가 헤어 색깔이 금발이잖아. 그걸로 유명해졌잖아. 네. 근데 마릴린 먼로가 일본에 공연을 하러 갔어요. 이제 호텔에서 잤겠지. 그래서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가 잔 곳에서 갖고 왔다. 머리카락, 털을. 머리카락이 왜? 아니고 그쪽 왜? 털을. 왜? 팔라고. 누가 왜 안 사, 이 사람아. 사지.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아, 실제로? 아, 실제로. 근데 그게 마릴린 먼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마릴린 먼로가 데려온 누구 거일 아니, 수도 마릴린 있잖아요. 먼로가 그 방에 묵었고만 그 증거는 있었겠지. 그냥 그 자기 사진- 거 해서 마릴린 먼로 거 갔다 왔다고. 그러면 금발이잖아. 마릴린 먼로가. 아니, 금발. 그러니까 일본에서 금발은 없을 것이다. 그 머리가 금발이면 이제 거기도 금발이다. 이런 거지. 근데 진짜요? 근데 이제 그렇겠지. 이게 구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봐. 마릴린 먼로는 흑발이야. 염색한 거야. 야. 염색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거 일본 사기꾼 놈들이 그걸 금발이라고 속여가지고 거기다 뭐 아니, 염색했겠지. 자기 거 염색했을 수도 있고. 자기 거 직갈 쓸 수 있어. 꼬불꼬불하게 해갖고. 헤어에 과산화수소수가 발견됐다. 이런 거 그럴 수도 아닙니까? 있어. 아니 그래서 맥주가 발견됐구나. 팔아먹었다가 나중에 사기로 걸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요? 아, 이 장난 아니고요. 그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아니 정말. 이런 쓰레기 아니야. 변태 같은 인간도 있었는데 그 수첩 같은 게 있어. 왜 형사들이 들고 다니는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테이프로 털 하나를 이렇게 붙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날짜 이름 쓰고. 어떤 녀석이랑 몇 월 며칠 잤다. 그 증거로 그 털을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있는 거지. 오, 변태. 변태 새끼지. 그런 새끼도 있었어요. 미치겠다. 네. 세상 참 넓고 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상한 그 케이블 방송에서 그런 거 했었어요. 그 이상한 거 추적하는 건데 여성 팬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팬티를 사러 가서 몰래 이제 몰카 참여했는데 여성이 가서 뭐 팬티 팔면 자기 거 팔면은 뭐 5만 원인데 남자 뭐라 했냐면 보통 입고 있던 걸 바로 주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팬티 스타킹도. 그런 거. 근데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팬티 스타킹을 사고 판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또 취재를 나간 거야. 여성 리포터인지 뭔지 할 때 이렇게 카메라 이제 숨기고 갔지.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구매자한테. 사실은 방송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사고 어떤 심경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 취재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 당해주겠다. 대신에 지금 입고 있는 거 벗어라. 진짜 그랬다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한 또라이네요. 구매는 반드시 오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구매는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랬다니까 진짜. 야. 대단하다. 보통 부끄러워 도망가거나 이러는데 진짜. 당당하게. 특이하지. 참 미치겠네요. 아, 세상은 어쨌든. 넓고 또라이는 많다. 뭐 그런 거죠. 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입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51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풍무양고기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맛있는 양고기가 생각날 때 풍무양고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양은 오염되지 않은 아주 신선한 풀만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일산 풍무양고기는 고향 등기소 바로 앞에 있고요. 모임이나 회식하기 좋은 아주 넓은 자리도 함께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밤 12시까지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좋은 풍무양고기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토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유값이 인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작가님 경유차 타시죠? 네, 경유차입니다. 이거 보면서 좀 버럭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저야 뭐 올라도 얼마 오른다고. 남는 게 되게 근데 아니, 버럭하긴 버럭했는데 뭐 돈 때문에 버럭한 건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이건 내가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얘기 있었거든. 경유차 가버린다고. 그때 내가 광분해 갖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아니, 어제 연합뉴스가 이 경유세 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 꼼수 증세, 재연 불씨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된 건데,
이 연합뉴스의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인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경유세를 인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그럼요. 쏟아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청와대 기재부가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이 이제 연합뉴스 네. 언론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사를 연합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낸 걸까요? 뭐 스크래치 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 경유세 올리는 건 세금이에요. 네. 뭐 경유 원가가 막 올라갔나? 아니거든.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세금 올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꼼수로 그러면 증세하는 거 아니야. 박근혜 정권 때 담배값 올리는 건 뭐가 달라?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담배세 인상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올린다. 있다고 구라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경유세 올리면 뭐 때문에 올린다 그래요? 세금 올린다 말 안 할 거 아니야.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갖고 이게 말이 되냐고. 경유차 많이 타면 미세먼지가 증가한다. 그걸 보고 있어? 확실하게 나온 보고 있어?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죠. 그리고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부분 주범은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 원인은 냅두고 이상한데 자꾸 경유 탓하고 고등어 탓하고 삼겹살 탓하고 하는 거 아니야. 경유가 그렇게 문제면 진짜 그 전국에 있는 그 삼겹살집 혹은 숯불 구이집 그 숯에 태울 때 얼마나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줄 알아? 다 그렇죠. 숯 자체를 못 팔게 해야 돼 그러면. 요즘 저 밖에서 늘 캠핑하고 막 구워 먹잖아. 그렇죠. 다 금지시켜야지. 여기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발끈한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이라는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뭔가 진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후속 조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 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때 뭐 고등어 얘기 하고 할 때 이런 얘기 한 거야. 쓱 세금 올리려고 했었던 세금 거죠. 올리려고. 네. 그때 같이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그대로 있었으면 올 12월, 내년 2월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아마 올해나 하려고 그랬겠지. 분명히 올리고 남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지금 와가지고 공청회도 하는 건데, 뭐 이게 전혀 그 한 공청회 한다고 해서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마치 할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연합뉴스에서 낸 기사 다른 기사를 보면 분당에서 여의도 출퇴근 시 기름값이 이제 경유세 인상될 경우 연 11만 원에서 73만 원까지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경유차를 누가 탑니까? 물론 저 같은 차를 타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유차는 버스라든가 뭐 학원차라든가 1톤 트럭, 거의 다 영세업자들이 써요. 1인 자영업자죠. 그리고 그 정부에서 화물 보조해주지 않냐고 기름값. 보조 받는 사람은 20%다, 10몇 %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자기 돈 내고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경유차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SUV 경유차 많이 타잖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늘었잖아. 네. 그것도 왜 그랬어요? 차는 비싸지만 SUV가 비싸잖아. 몇 년 타면은 경유값이. 경유값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경유차 막 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유럽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경유차 좋다고 얘기할 때 언제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특히 서민들. 경유차 타는 서민들. 다시 한 번 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그대로 왔으면 올랐을 거고 기름값 연 11만 원에서 73만 원 올라간다는 말은 한 명당 11만 원에서 73만 원씩 1년에 세금을 더 걷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어쨌든 네. 그리고 이게 경유는요 한 번 올렸어 사실은. 경유값이랑 휘발유값이랑 큰 차이 안 나요. 예전에 큰 차이 났다고. 예전에 반 반 정도 났죠. 났어요. 그래서 한번 올려서 지금 100대 80으로 맞춘 거야. 근데 이걸 또 올리겠다는 거잖아. 휘발유도 올리지 그럼 같이. 그러니까요. 아니 미세먼지 그렇게 문제면 휘발유도 올리고 경유도 올려요. 담배처럼 2,000원씩 올리지 말고 정말 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배값 올리면 한 10,000원씩 올려야 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값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한 1,200원 하잖아. 네. 1,200원 얼마 하잖아. 한 10배로 올려. 차 아무도 못하게. 그래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몇백원 찔끔 올린다고 경유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올라가고 안 타야지? 그래갖고 미세먼지가 줄어들구나. 이렇게 됩니까 이게? 이거 또 잠재적으로 타겟팅이 정말 나쁜 게 디젤차 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디젤차 타는 사람이 마치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몰아놨어요. 이 연구 자체가. 디젤차 타는 사람이 뭐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와대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그 보도 해명 자료 냈죠. 바로 내는 걸 잘한 거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가면요. 이것도 국민 지지율 떨어집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금 올린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소득세 같은 걸 올려요. 많이 버는 법인세를 사람들. 올리고 하세요. 그게 낫지. 이렇게 간접세 꼼수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연합뉴스 발
네. 이런 잘못된 기사에 바로 반박하는 정부의 모습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기재부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를 했지. 그럴 일 없다고. 즉각적으로 예. 올렸고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연합뉴스가 일단은 뭐 국가기관 통신사의 자격을 갖고 있어서 매년 300억 정도 되는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380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대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보도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 지원금 다 네. 아직 정신 못 돌려줘야 차렸다는 되는 거 얘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기재부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경유값 인상 비현실적 주장 협의한 사실 없다. 이렇게 한 네. 못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자격을 좀 박탈해야 돼 이런 사람들 이런 언론사는. 그래요? 네. 이게 연합뉴스가 왜 그러냐면 YTN도 마찬가지입니다만 YTN 연합뉴스 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 사장 임명은 누가 하냐면 그 뭐 하여튼 뭐 있어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방통위 근데 아니에요? 방통위 아니에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그 문광희가 아니지 문체부 아씨 문광부? 문광부 아 미쳐버리겠네. 아재 문화공보부이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문공부. 그러니까 도정환 의원이 임명하는 거야. 2사 7명. 거기서 저기 한 연합뉴스 사장 추천위에서 3명이나 4명 올리면 그중에 1명 뽑는 거거든. 네네. 결국 정부 입김 발휘되는데 지금 사장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예전에 임명되던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박노황 씨라고 2015년도 임명된 사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임명되면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처음 임명되자마자 현충원 방문. 그다음에 현충원 방문하고 와갖고 회사에서 자기 임직원들 듣다놓고 국기개양식 했어. 차지철이냐? 뭘 21세기에 1960년대 하던 국기개양식을 차고 자빠졌어. 육사 출신인가요? 몰라. 뻔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연합뉴스가 2012년에 파업했어요. 문제가 좀 있다. 왜냐면 언론사들 다 파업할 때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축소 보도하고 당시 연합뉴스가 4대강 특집 기사 내고 막 그랬거든. 그 당시 이 박노항 씨가 편집국장이었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2012년대 파업할 때 이 사람이 했던 기사들 그런 게 문제가 있다 해서 파업한 거거든. 그래서 박노항이가 사장 된다 그럴 때 엄청 반대했다고 노조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 임명됐으니까 그동안 어떤 기사를 쓰게끔 만들었을까요 기자들한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른 거예요. YTN 사장 간뒀잖아. 지도 그러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건가요? 연합뉴스의 잘못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때도 사상 최대 수색 작전이라고 정부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전원구조 오보 하나도 안 바뀐 거죠. 지금까지도. 아니, 얼마 전에 뭐 트럼프 경로 그것도 연합뉴스가 맨 처음 했었어. 근데 연합뉴스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연합뉴스가 뭐 쓰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기사들이 받았어. 연합뉴스 발레하고 똑같이 우라카이야. 그래서 연합뉴스가 중요한데 이렇게 오버를 처하고 반성이 없으니까. 실제로 보면은 JTBC,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스원, 머니투데이 방송 등등이 거의 연합뉴스가 뽑은 헤드라인을 거의 그대로 썼어요. 다 받았어요, 다. 경유세 인상, 서민경제 부담을 키운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 발로 뛰나. 그러니까 기레기란 말이 나오는 건가 봐요. 우라카이는 하고 자빠졌지. 참 슬픈데 2014년 12월 15일에 호주 언론의 자세를 좀 배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대 이슬람 과격 분자가 인지를 잡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 나인뉴스에서 호주 언론들이 단체로 뭐라고 했냐면은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 보도하지 말라고. 자국에서 일어난 건데 보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 BBC나 이런 데서 막 확대 추측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당시에 제대로 보도를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언론이 먼저 보도하는지 비교할 때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호주인의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 보도를 하지 않고 자제하고 완벽한 결과가 나왔을 때 보도를 하고 자극적인 기사나 장면을 절대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언론의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죠. 지금까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굉장히 뭔가 열정적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일단 뭐 주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말 좋은 기자들도 많고, 정말 뭐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걸 좀 일부러 한 것도 있다고 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꾸 오버를 내고 하면 그 지원되는 금액을 좀 깎던가. 그러니까 좀 이게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장 월급을 좀 깎거나 감봉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봉. 연합뉴스 지금 일본 대사관 앞으로 엄청 얼마 전에 옮겼어요. 건물 삐까삐까밖에 쳐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기레기라고 불리지 않도록 좀 진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멋지게
건물 짓고 나라에서 380원 받아가면서 우리 같은 패널들한테는 엄청 짜게 줘 또. 근데 안 나가잖아. 아 그리고 연합뉴스가 갑자기. 진행자들도 되게 막 자기를 만들 뽑았다가 잘랐다가 막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예. 참. 그러니까. 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군인들 급여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 급여 인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두 분은 군복무하실 때 급여 어느 정도 받았어요? 저는 2등병 때 10,000원이 안 됐고요. 한 달에? 네,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 안 됐고 충격적입니다. 진짜. 제대할 때 13,500원이었어요. 몇 군번이 몇 년도예요? 97군번이죠. 97. 97 3월 군번. 제가 06 테크 3100-1352. 병장 때 1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어요. 한 달에? 네. 이거 많이 받았네. 근데 이제 10만 원이 법정 금액이라기보다는 저는 거문도라는 섬에 있어서 오지수당 이런 거, 뭐 함정 승선할 때 함정 수당 이런 거 붙어서 10몇만 원, 10만 원대 초반이었어. 10만 원, 11만 원 정도였고. 아니,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죠. 월급이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월급이라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좀 알바를 한다고 약간 최저시급 정도로라도 쳐줘야 되는 거 최저시급 아니에요? 해도 감지. 그러니까. 최저시급만 해도 엄청 많이 줘요. 땡큐 very much. 100만 원 넘어가요 바로. 아니 왜냐면 군대 안에서든 뭐 어떻게 자기들끼리 버틴다고 쳐도 뭐 외박을 나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은 사실 그거는 뭐 따로 내가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대부분 부모한테 손 벌려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살아요?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참아야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이 군 장병들의 급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매 선거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뭔가 다른 우선순위의 사안들에 밀려서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일단 내년 장병 급여를 병장 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30%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적지 않나요? 30%가 인상이 돼도? 그렇죠. 지금 21만 6천 원인데 내년이죠. 네, 바로 최저임금의 30% 하면 40만 5천 원. 2배 정도 뛰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우리 때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저는 한 10,000원 받은 거잖아요 한 달에. 네. 10,000원 받은 건데 이제 보급이 나오죠. 치약도 나오고 뭐 칫솔도 나오고 면도기도 나오고 보급이 나와요. 근데 나와요. 한 달 못 써. 늘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 내 돈으로 사야 돼. 그 내 10,000원 돈으로 받은 거 사야 돼. 아 그런데 그 10,000원 갖고 사실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그러잖아. 그거 당연한 거죠. 닭강정도 사야 돼서 먹어야 되고. 냉동. 냉동 만두도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늘 모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40만 이렇게 만약에 받는다 쳐도 내년에 이거 보급품 또 자기가 사야 되거든. 요즘 보급 없어졌어요.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엄청 대폭 인상된 게 아니에요. 결국 치약 칫솔 자기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아씨 나는 내 쓰기도 아까운데 막 바닥에다 쳐발라. 왜? 원래 이제 군대에서 청소는 치약이 왔다거든. 변기 청소고 뭐건 치약으로 하면 제일 잘 청소가. 냄새도 향긋해. 청소하고 나면. 벽에 흰 벽에 검정색이 묻었다. 바로 메디안 가서 잘라서 걸레로 닦지 않으면 지워져요. 아 진짜? 이제 메디안 냄새 나가요. 아니 무조건. 찢은 때도 치약이 제일 잘 닦여요. 치약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메디안도 요즘엔 보급이 안 됩니다. 자기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135만 2,230원이라고 나오는데 내년에 인상이 돼도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냥 군인을 소모품으로 생각한 거지. 어차피 뭐 인간들 많은데 뭐 갖다 쓰고 뭐 한 달에 돈 많이 주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창창한 시기잖아요. 알바를 하면 뭐 진짜 뭐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노래도 시기인데 이거보다 많이 벌어요. 2년 동안 군대 안 가고 알바만 해도 그럼. 자녀학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 아나운서 월급 정도 한 소대 다 먹이 살릴 수 있죠. 요 정도 월급이면. 그러니까 사람 귀한지 몰라 새끼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대마다 또 접근성이 또 달라서 저는 거문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문도에서 여수까지 나가는 배편이 27,000원이에요. 왕복하면 54,000원이죠. 그러네요. 여수에서 부산까지 가면 또 차비 들잖아요. 차비만 거의 10만 원 들어요. 설마 한 달 월급이네. 네,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오지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월급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 그게 생각나네. 썩었어요, 진짜. 제가 오지 취급 받았어요. 저 집에 갈 때 휴가비를 주거든. 군대에서. 근데 방금 얘기한 A급, B급, C급이 있어. 네네. 그 C급은 뭐 대도시 가까운데 이런데 휴가비 얼마 안 주근데 나는 부산에서 영주로 가는 거잖아. 얼마 멀지도 않아. 근데 오지가 돼 있더라고. 왜 그래요? 응? 거기는 강원도랑 마찬가지라고. 경상북도인데 씨. 거기는 강원도를 가장한 경상도라고. 오지 그래서 그때 35,000원 받았어요. 휴가비를. 아니, 월급보다 많이 받았네요. 월급 3배야. 대박이다. 근데 사실은 얼마 안 돼.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나네.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되는데 저는 군대에서 그래서 투수 한 번 넣었어요. 아 진짜요? 그 제대 해고는 2년 2개월이었는데 저는 1년 때 재신검을 해요. 재신검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는 삼함대 소속이라 목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수에서 검문도에서 목포로 가면 또 차비 1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투서 넣어가지고 검문도에 있는 장병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드는데 재신검 얼마나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없는데 근처 보건소에서 하게 해달라 투서 넣었단 말이에요. 해군 사령부에 바뀌었어요. 진짜. 네, 우리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전역하고 나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까먹지만 무슨 전역했던 사람들이 뭐 청원 운동이라도 해서 돈을 조금 더 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병사들 퇴직금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진다는 건 다 인정하겠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국방의 나는 뭔가 군대를 2년을 갔다 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해결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군대를 좀 무조건 안 가고 기피하려고 하는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무할 거 나름의 보상을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체계에는 우리는 사실은 좀 외박을 많이 보내줬어. 1박 2일 나가라고 주말 토요일 날. 근데 대부분 안 나가요. 나가서 돈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갔어. 나갔는데 집에서 오니까 나가면 그러니까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부산에서만 있어야 돼요. 부산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산대 앞에서 놀지. 아니 그 부대에서 부산대까지 좀 먼데? 가. 근데 이제 우리 저 상근 예비역들이 네. 사복을 또 준비해 주지. 이야, 상근 예비역들이 사복을 준비해주고 좀 노는 애들은 가발까지 준비해줘. 머리 빡빡이니까. 맞아, 우리 때도 가발 있었어요. 그래서 사복 입고 사복 근데 걔들이 갖고 다 커 나한테. 하추리 같은 거 입고 그래서 부대에서 이제 막 새벽까지 놀고 하면 돈 엄청 깨진다니까고. 돈 미친 듯이 깨져요. 저희는 섬이라서 외박 외출이 없었어요. 섬에 나가서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휴가 몰빵이었는데 어쨌든 나가면 돈을 무조건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사실 나이 먹어서 성인 돼서 군대까지 갔는데 집에다가 손 벌리는 거 참 그렇잖아. 엄마 돈 좀 보내줘.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30% 인상이 되고 뭐 이렇게 점점 인상이 된다면 조금씩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걸 하겠죠. 요즘 담배도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돼요. 저희 때도 안 됐어요. 우리 때는 하루에 반갑 보급 줬어요. 그리고 담배 안 피는 친구들한테 돈으로 줬어. 그 당시 담배 한 갑 얼마였어요? 그때 우리가 88이었으니까 88이 원래 600원이거든요. 제가 88년생인데. 600원인데 그 면세니까 네. 글쎄 한 300몇 원 모르겠어 얼마 했는지 하여튼 300원? 모르겠어 얼마인지. 학교 앞에 떡볶이 컵떡볶이 가격이 그거 받아서 이제 피고 그러니까 그런데 담배 안 피는 애들은 안 핀다고 돈 받는데 또 받아가지고 우리 주는 애들이 있어 또 착한 애들. 그냥 뭐 피세요 하면서 신청하라고. 그래 피는 애들. 요즘에 그런 꼼수가 있어요. 금연하면은 뭐 보상휴가. 담배 안 피는데 들어가서 담배 피는 척했다가 끊고 보상휴가 받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 안 피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또 군대 내에서도 금연을 시키고 우리는 근데 거의 99% 담배를 폈거든. 그러니까 또 왜 50분 훈련하고 10분 휴식할 때 할 게 없어. 그거 뭐하냐 맞아요. 10분 동안 쉴 때. 담배 피고 그랬었는데. 네. 담배 피러 갔다 오면 또 선임 후임이 빨리 친해져 있어서 괜히 군중시민으로 따라간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담배 안 요즘은 피는데. 담배도 보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담배 보급도 안 되고. 어쨌든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할 텐데 순차적으로라도 정상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하라 그래. 이상한데 방위비에 뭐 이상한 비행기가 어떤 몇십조 쓰지 말고 애들 먹고 사는 거. 정말 정작 전쟁을 치러야 할 군인들 정작 비상시에 전쟁. 애들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귤값 폭락하면은 맨날 귤 나오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조류독감 유행하면 당 나오고. 당 나오고. 싱가포르도 월급 50만 원 줍니다. 우리나라는 종전도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 월급 더 많이 챙겨줘야지 진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월급이라 하기 부끄러웠죠. 근데 여성분들이 군대를 잘 모르니까 월급도 받아서 뭘 그래 이랬다고. 야 9,800원 받아. 월급에 대해 해당하는 그게 아니에요. 거의 1급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인식부터 조금씩 변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월급 많이 챙겨주세요. 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안 듣나요? 아니요. 없군요, 광고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는 저희가 2부에 아껴놨다가 2부에서 들려드릴게요. 그래. 네. 오아시스 같네요. 네. 아껴서 먹어. 네, 부안의 한 여고에서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이 이제 최초로 한 여학생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이걸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이제 이 관련된
해당 학교에 이런 졸업생들의 제보가 쏟아지면서 또 다른 교사의 성추행 의혹 그리고 학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뭘 있습니다. 자꾸 숨기려 그래. 졸업생들의 제보가 지금 SNS를 통해서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뭔 물이요? 본물. 네. 근데 이 사건이 심각한 게 해당 교사가 수년 동안 이런 성추행 행위를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네. 진짜 계속 그 조직적 은폐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보하는 란을 보면 뭐 허벅지를 수시로 만지고 사랑해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뭐 일부 졸업생들은 해당 교사의 갑질에 내가 침묵해서 후배들이 당하는 것 같아서 더 미안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보란에 또 있어요, 이거. 네. 청소 시간에 갑자기 저의 허리 양쪽을 잡더니 안아 들어 올리고 가볍네라는 말을 하지 않나. 생활 기록부에 나쁜 말만 쭉 나열해서 써서 저를 불러서는 너가 보기에 어때 마음에 들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협박이네, 협박. 협박이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선생님은 저에게 너가 요즘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신을 보러 교무실도 잘 안 찾아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쁘게 적었다면서 학생부가 학생들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인 마냥 말을 했습니다. 매일 밤 12시에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다며 전화를 했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나 좋아하니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현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는 뽀뽀까지 했고 사귀자는 등 교제를 하자는 등 문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건가요? 한 선생님? 일단 이 한 선생인데 동료 교사가 두세 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동조 방조한 혐의를 또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 학생들의 해당 교사의 행위에 대한 진술 내용도 찾아보면요. 빈번한 욕설을 학생들에게 했고요. 각종 기념일에 선물을 강요를 했고 슬리퍼로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네요, 여고생들은. 진짜. 그리고 무릎에 앉힌 후에 안마를 시키고 수행평가를 이용해서 또 협박을 했다고 하고 막 뭐 내가 전주에 월드컵바 조폭 출신 김복준 형사가 지어준 거 아닙니까? 월드컵파. 지랄하고 이러면서 있네,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에는 사실 이런 일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특히 여고에서 이런 일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당시에 이 피해를 본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내가 입을까봐 두려워서 침묵을 한 것이 맞아요. 상황을 더 크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경우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당하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여성분이. 근데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안마를 시켰다는 것은,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앞쪽으로 앉게 하면은,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앉게 하면 안마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주보고 앉게끔 무릎을 위에 올렸다는 거 아니야? 토너. 그렇지. 그거 진짜 나쁜 거네요. 진짜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학교에서 일단은 뭐 자체 조사를 마쳤고 7월 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당 교사는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네,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월드컵하러 돌아가셔야겠네요. 맞아요. 월드컵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 학생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예. 진행 중인 것 같네요. 7, 8이니까 올해 40살 됐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 13년 정도 근무했겠네요. 네.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남자지? 남자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체육교사였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이 폭행, 폭언, 성추행, 선물 요구 이런 걸 당하지 않았을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 인성이 쓰레기네 이 새끼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 됐을까요? 사립학교라 좀 뭔가 가능한 일인가? 근데 졸업생들이 다들 이렇게 제보를 하는 거 보면 꽤 오랫동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안타깝네. 먼저 말하기 참 어려운 네, 부분인 근데 것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까 네. 또 하루빨리 처벌을 받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체육선생 말고 지금 어쨌든 졸업생들은 다른 과목 선생도 그런 사람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할 때 그 체육선생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고. 처벌하고. 다른 것도 한번 보고 만약에 이게 미흡하다고 학생들이나 졸업생이 판단하면 교육청에서 또 직접 나서야지. 맞아요. 교육청에서.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빵에 가잖아요. 존나 두드려 맞아요. 자범이라고. 월드컵 파들한테.
너네 우리 사칭하고 월드컵파의 다녔다며. 명예를 걸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월드컵파 이 조폭 새끼들이 딴 건 모르는데 어. 여자들 성추행 강간 이런 거는 엄청 두드럽해요. 아 진짜. 아주 엄청 오. 완전 쓰레기 취급해. 오, 또 하나는 간통범들. 제비. 쓰레기 취급해요. 꼭 들어가서 어. 쳐 맞고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나 그거 맞기 싫어서도 안 하잖아. 네, 계속해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인천에 살고 계신 35세 미혼 직장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딸이 집안 맞이 장녀입니다. 항상 청정구역을 잘 듣고 있습니다. 케미가 정말 최고입니다. 앞으로 1년만 더 끌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수년째 주변인에게 듣고 있는 말 때문에 불편해서 넋두리를 해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혼은 안 하니 결혼해야 효도지 맨날 이렇게 오는 게 효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입니다. 35살이었으니까 23살 전부터 27부터 들었던 산수가 안 돼. 큰일이네요. 10년 전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힘들어하시던 아버님께서 술로 나날을 보내던 중 뇌출혈과 함께 알코올성 치매로 거동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저희 두 딸은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몰두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지 고민하다가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간병비만 그때 당시로 하루 6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입니다. 카드도 안 듣고 현금 결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일반 작은 병원을 가셔도 된다고 해서 집 근처 일반 병원으로 모셨지만 간병인 고용이 불가해서 요양병원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이 항상 볼 때마다 결혼 안 하냐, 결혼해 아버님도 편히 눈 감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두 자매는 병원비 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성인이고 직장인이란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 또한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현재 시세로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고가의 집이 아니란 거죠. 집안에 누가 병상에 있으면 기둥이 뽑힌다는 말 저는 피부로 느끼면서 8, 9년째 지내고 있으나 비록 병상에 계신 아버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빠한테 왔어. 아빠 보러 왔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가 있어서 전 행복합니다. 명절에도 아빠랑 보낼 수 있어서 더더욱 행복합니다. 아유, 효녀네. 진짜 효녀네요. 사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아빠 탓으로 느껴져. 지치거든요. 지치고. 아유, 효녀네.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몇 년 전까지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모아둔 돈도 어머니가 없고.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네. 아버님은 병상에 계시다라고 하니까 반대를 했구나. 모아둔 돈도 없고 집도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이걸 뭐 이런 걸로 봐. 아, 나 진짜 짜증나. 아이. 그 뒤로 동생도 결혼할 남자가 마음이 찌질하네. 네, 동생도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받으면 쥐가 밀어붙여야지. 그러니까요. 사랑하면.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 나네. 진짜. 네, 진짜로. 내 인생에 결혼 따위는 없어라고 서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저희 두 자매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정말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식은 평범하게 남들 다 하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만 효도하는 것일까요? 아버님을 위해 결혼해야 하는 건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인지 결혼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정말 먹먹합니다. 항상 저는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안 할 겁니다. 라고만 말하는 저희 두 자매 세 분께서 조금 알려주세요. 불편해하는 말들을 안 듣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혼하면 안 들어 이런 말은 거절합니다.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지랖 들이면 늘 말하지만 오지랖 네. 문제. 이게 그리고 진짜로 이 사람을 생각해서 결혼 안 해? 언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말이야. 할 말이 맞아, 없거든. 맞아. 오랜만에 쓸데없는 만나고. 말, 맞아. 쓸데없는 오지랖. 그 쓸데없는 오지랖이에요. 뭐 날씨 좋아 이런 거랑 거의 동일시해서 말해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도 안 해고 그럴 거면 집 한 채 주던가 남자 결혼할 남자 데려오던가 그렇지. 이런 상황도 극복하고 맞아. 살아갈 수 있는 한 명 소개해줘요. 뭐 이래. 그러겠을 맞아. 때. 소개 좀 해주세요. 남자가 없어요. 이럴 때. 그러든가. 아니면 저는 인생을 즐길 거예요. 욜로족입니다. 이제 즐길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예. 저는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너처럼 그렇게 사회생활 하고 이러는 애가 오랫동안 그렇게 남자 없으면은 딱 두 가지로 본대 사람들이. 뭐라고? 정말 성격이 더럽거나 아니면 성적 취향이 특이하거나. 아, 그래 누가 그래요? 그것도 오지랖이네. 그러니까 네, 그런 아, 말 근데 들었어. 아니면 한 명한테 정착하기 싫어서 여러 군데로 즐기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방송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소위 말하는 뭐 골드미스 뭐 그런 네. 분들, 그러니까 38, 뭐 아, 9 네네네. 이런 분들 거의 다 연애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잘 나가서 살더라고 그렇게.
그러면 되지 뭐 그걸 굳이 뭐 왜 결혼 안 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저는 한 군데 정착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정말 남자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아 그럼 거고요. 니는 결혼하면 되는 거고 네. 이런 분들은 정말 본인이 생각이 없는데. 없다는데. 네. 그거 부모 잘못. 오늘 눈썹 리터칭해서 계속 눈썹에 영양갱 발라놓은 것 같아요. 영양갱? 그래요? 방송 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짱구 같아 짱구. 지금 짱구 눈썹입니다. 아 근데 일단 이런 말을 듣는 거를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진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를 일단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걱정을 한다면 좋은 남자를 소개를 그래요. 해줬겠지. 그리고 평범하게 남들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결혼한다고 다 그 행복하게 아이 낳고 살지 않아요. 아이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이 낳고 살다가 이혼할 확률도 높아요. 결혼하면 365일 중에 어떻게 해요? 한 300일 행복할 것 같아요? 한 200일은 불행해요. 맨날 싸우고. 경험담인가요? 역시 대충 실제. 그렇다 이거야. 실제. 그리고 뭐 다들 그냥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런 아유, 결혼하면 좋지 꼭 좋은 것도 아니야. 뭘. 그리고 예를 들어 남자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그 남자가 아빠가 누워 있는 걸 상당히 불편해. 그리고 예를 들면 주말마다 한 번씩 또 갈 거 아니야 따님이. 그렇죠. 야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안 돼? 뭐 이런다든가. 아. 야, 그 생활비에 그 한 몇 프로를 맨날 거기다 아빠한테 줘? 뭐 이런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괜찮아요. 뭐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는 거지. 맞아. 이러다가 한 45쯤 돼서 갑자기 또 인연이 돼갖고 오, 진짜 결혼할 좋은 수 사람 만날 아니 수도 그럼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평범하게 남들 다 하는 결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보편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평범하다는 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럼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었는데 반옵티콘이라는 단어가 생겼대요. 자본주의에서. 예전에 판옵티콘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감시했었는데 이번에 반옵티콘은 뭐냐면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진 감정. 그러니까 이 평범하다는 것들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남들이 다 하는지만 나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감정을 스스로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선택인 거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거지 굳이 남한테. 맞아. 다만 연애는 많이 하세요. 결혼 안 해도 돼. 연애는 많이 하십시오.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꼭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요? 굳이 뭘 연애만 해도 되지. 그렇죠. 아니면 그 결혼을 경험하고 싶으면 동거하면 되잖아. 동거? 한 1년만 하면 결혼 생각 싹 사라질걸? 1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는 참 이런 오지라퍼들에게는 그냥 신경 끄시고 그러니까. 그럼 좋은 남자 소개해 주세요. 저 결혼할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데. 지금 이 사연에서 두 가지 주안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그 평범함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받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나 살던 대로 사는 게 그냥 그 결혼 안 하고 그냥 나 살던 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결혼을 하는 거지.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그래. 살던 대로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맞아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결혼해야 뭐 효도지 이런 분들 역으로 물으세요. 그래 지금 행복하세요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해 결혼해서? 행복합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처녀 때보다 나아? 이렇게 한번. 그럼 대답 못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병인에 대해서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쨌든 국가가 개인에게 복지 혜택이나 간병 혜택을 주는 거는 그 개인 대상자한테 줘야 되는데 가족으로 너무 뭉뚱그려서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도 저는 국민한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병인 확대를 조금 더 해주거나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뭐 5남매씩 6남매씩 낳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아프면은 5남매 6남매에서 뿜빠 해가지고 뭐 이분 같은 180만 원 나오면 그 한 30만 원씩. 5남매 6남매는 괜찮죠. 괜찮잖아. 네. 근데 요즘은 다 한 명, 두 명 낳잖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라고. 엄청난 그러면 부담입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지. 뭐 50% 국가가 낸다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병인과 관련된 공약도 있습니다. 간병인 확대와 의료 지원, 그다음 금액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정책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좀 잘 정착이 돼서 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게에 부담이 되거나 그 개인의 자립심에 위해가 될 경우는 분명히 좀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거는 속상하긴 하네요. 사귀던 남성분하고 마음 너무 동생분이 아파요. 헤어졌다는 게. 그런 인간이랑 안 만나는 게 나아요. 그런 인간이랑 결혼해갖고 30년 살아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뭔가 이제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당시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공감해줘요, 그냥 빨리. 마음이 아팠다고. 가슴 아픈 이별 해봤어요, 오빠가? 나는 많이 했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도 츤데레기 때문에 실현당하잖아요. 밥을 못 먹어. 한 일주일 난 밥만 잘 먹던데. 아, 나는. 일주일씩 진짜 아무것도 안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실현당하면 살 쪽쪽 빠져요, 우리는. 너랑 술 먹고 옛날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다고 했었어요. 제가요? 제가 옛날에 요거 형수님 듣고 있죠, 편집해야 되는 거 형수님. 아닌가? 제가 그런 버릇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머, 술 먹으면 몹쓸 버릇이네. 그러니까 새벽에 딱 일어나면 아차 시끄등. 분명히 전화했는 것 같아 누구한테인가. 그 핸드폰 두고 이렇게 보면 막 2시간 통화하고 그랬어. 돌아버리 진짜. 2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한 거야? 몰라 술 이빨 씌워가지고.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이불킥이다, 이불킥이죠. 그거를 이제 고친 게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 고친 건 맞아요? 와, 고치긴 고쳤어요. 했어. 결혼하고 고쳤어. 나서 고친 거는. 결혼하기 얼마 전까지 그랬어. 고쳤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거 없잖아 전화번호. 예. 그래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전화번호 지어도 기억하는 거야, 바로. 그렇지 머릿속에 그래. 내 손가락 기억하는 거지. 김유신의 말도 아니고 씨발. 바로 그냥 버튼이 막 가능해요. 눌러져. 목을 잘라야 되는가,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가. 손가락에 잘라버릴 수도 없고, 네.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몰 차이 안 받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받아가지고 새벽에 왜? 그쪽도 약간 미련이 있나 보다. 아니, 아니야? 전화 계속 하니까 짜증나니까 틀어놓고 음소거 해놓고 자는 거야, 그냥. 전화를 했다니까. 어떡해.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다. 근데 되게 몹쓸 버릇이다. 나는 몹쓸 버릇이에요. 예. 뭐 아무리 술 마시고 절대 전 남친한테 전화 안 하는데. 여자들은 보통 안 해. 전남친이 남자들은 전화 오잖아요. 남자들 하는 거 많아. 아, 그래요? 많잖아. 많다니까. 그러네. 가끔 전남친한테 전화해보세요. 왜? 설렐 거예요, 아마. 남자들은. 나는 그 전 남친 말고 다 전화할 사람 많아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으로 오창석의 동병상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내일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청정잡스라고 이름이 붙여졌나요? 그래요? 네. 굳어졌어요? 네, 청정잡스라고 하네요. 세 번째 초대 손님으로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김복준 교수만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드캐리 해주실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변호사인지 방송인지 이제 정말 헷갈릴 지경이죠.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소개하라 그래요. 네, 박지훈 변성인 변호사와 이런 걸로. 함께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의 새 코너 환승역의 그 여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역 그 여자 주제를 저희 청취자분이 또 보내주신 사연으로 했는데 이번에 약간 좀 19금이에요, 여러분. 19금. 뭐 늘 19금이었지 뭐 네, 우리는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난주에 비해서 등급이 한 서너 개 팍 뛰어서 그쵸. 올라갔어요. 갑자기 진도가 많이 나갔어.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구역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52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메인 진행자 박지희입니다. 52주 했네요. 네, 딱 1년 됐습니다. 1주년입니다. 1주년 파리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1주년 파리로 파리 가면 안 돼요? 오, 파리.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순간 파리가 가까운 데인 줄 알았어요. 파리로 갑시다. 니혼이라도 가면 좋겠네요. 근처라도. 1번. 네. 생각해보고. 제주도에 지지자 한 분이 펜션을 냈대요. 애월에. 공짜로 한번 쓰게 해줄 테니까 진짜? 다 놀러 애월에. 우와. 공짜로 한번 놀러 와서 가자. 펜션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뻐요. 숙박 말고 그러면 음식값이라든가 항공 티켓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 돈 내야지. 숙박을 공짜로 가는데. 우리 돈 n분의 1이에요? n분의 n분의 1 할 n분의 거면 하면 안 제가 왜 오빠랑 갑니까? n분의 1 하지 말고 재산에 따라서 내십시다. 비례로.
뭘 비례야. 재산 비례해서 냅시다. 그러면 박누리 제일 많이 내고 의라 이 작가님 두 번째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하여튼 뭐 우리 또 휴가가 결정됐어요. 아 언제입니까? 8월 15일 있는 그 주. 아 광복절. 광복절 있는 주. 예. 그 주 안가 통으로 쉬어요 일주일. 오.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짱이네 근데. 괜찮네. 짱이지. 야 그러면 진짜 토일 짱이야. 월화수목금토일 한 열흘 쉬는 거야. 직원 복지는 정말 거의 팟캐스트계 최고지. 구글이에요. 세계 최고야. 그 정도는 해줘야 직원들이 충성하지 않나. 충성 안 해 근데. 아니, 충성은 안 해도 회사엔 잘 붙어 있잖아요. 회사 잘 붙어 나가지 있죠. 않잖아. 나가지 않고. 그 제가 왜 유료화 한다고 수다맨들. 네. 네네. 우리 안가 직원들한테 지시했다 했잖아요. 네네. 댓글에. 네. 그럼 한 2년 걸리겠네. 이렇게 있잖아요. 직원들이 워낙 일을 안 하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유료화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예, 예. 그쵸. 예. 그래서 열심히 오겠습니다. 유료화가 되면은 다시 청정구역으로 또 많이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수다맨들에 갔던 분들이 다시 청정구역으로 올 수 있도록. 아. 윈윈 전략이야. 비참하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 한통위 부위원장님. 어우, 이수혁 의원님에 대한 네. 좋은 소식이. 우리 그 우리 존경하는 기회주의자 또, 기회주의자. 근데 문자나 전화 당연히 했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했겠죠. 존경하는 이수혁 의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간절히 바랬었고 사실은 아니, 방송에서 말고 전화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 이미 했죠. 아니, 그 정도 원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이 아니고 확정되기 전에 문미옥 의원님이 과학기술보좌관 내정설이 뜰 때 바로 또 역시 빨라. 의원님 다음 번호가 위원장님인 줄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을 거라 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보냈죠. 답이 이미 있던가요? 확정되기 그럼요. 전에. 오창석 씨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정말 항상 그 후로는 뭐 어디 응원하고. 오란 얘기는 없고요. 뭐 영입 인사들끼리 회식 한번. 그게 다예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기다려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하나 나처럼 연락 안 하나. 그러니까. 연락 안 하는 거 똑같잖아. 아니, 연락 안 하고 못 가는 게. 그게 누구한테 뭐 생일 축하할 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는 진심으로. 받으려고 하는 너는 건데. 받으려고 한 거야. 누가 봐도 넌 받으려고 한 거야. 기회주의자는 항상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받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아무데도 못 가고 계시는 예. 이동영 작가님 예,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딱 정말 1년째가 됐어요, 진짜로.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게 1년 동안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요. 1년 갈 어우, 거라고 진짜요? 생각했죠. 예. 1년 딱 갈 거다. 어쨌든 1년만 내가 창석이 앞길을 열어주면 1년 뒤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지만 아직도 정모양 쳤고 네, 아직도 이게 없으면 그럼 월세를 못 냅니다. 못 냅니다. 못 냅니다. 참 네. 답답한 노릇이네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1년으로 너무 짧았나? 그러니까. 그럼 군대처럼 한 2년만 버텨주세요. 2년만. 2년 뒤에라도 어떻게 앞길이 뚫리면은 다행이죠. 그럼요. 네. 그럼요. 1년 안에 승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기회주의자로서 뭔가 좀 다져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쪽으로 몰아야지. 얘처럼 여기저기 다 박쥐처럼. 발뻗으면 안 돼. 아니 다 축하한다는 메시지지 뭐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정구역 1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두 분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가 언제예요? 초창기에. 초창기에? 네. 이 이제 한참 하기 싫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 청정구에 오면 신나서 방송하지. 근데 이제는 청정구역 자기의 신나지 행복을 않잖아. 얘기하라고. 그런 걸 바꾸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의 나가지고 행복을. 근데 청취자들이 다 알아듣더라고 그거를. 벌써 느껴. 요즘은 이제 청정구역 하기 싫다는 걸 느낀다고 수다면서 너무 행복해한다고? 행복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저는 늘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우린 늘 뉴페이스를 원하니까 그걸 뭐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수다면 한 6개월 하면 또 지겨줄 거예요. 그럼 그쵸. 그때 또 제가 또 다른 걸 또 런칭해야지. 급격하게 그 나머지 세 분이 흔들려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선하네요 눈에. 정말 최악의 남자입니다. 저는 언제였어요?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그 중랑구에서 이 탈출했을 앞으로 때? 진출했을 때. 그게 왜 당신이 보람돼요? 그냥 뭔가 이제 되게 마포로 이사를 오고 싶어 했는데 못 왔거든요. 집값이 비싸다고. 자식을 키우는 그런 느낌이 네, 드나요? 뭔가 그런. 얘가 성장해서 월세도 네. 내고 이래서 우쭈쭈 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든가 내가 더 열심히 그러면은. 해야겠다. 내가 주지 못해도 같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콘서트 했을 때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네. 조홍천 의원 1회 때도 도와주시고 그때도 나와주시고 감사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꼭 감사에 누구 하나 끼워 넣네요. 그렇게 해서 시라노 꽂아야지. 조작단이 정말 정석 아니에요. 아, 진짜. 어디 갔는데 옆에 또 있고 그래, 막. 웬일이야? 뭘 웬일이야? 다 짜고 한 건데. 그거 약간 스토킹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 코치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와. 시라노 히치 아니 히치? 히치야? 아니 코치. 연애 스미스. 연애 코치인 줄. 윌 스미스. 아, 히치 히치. 네, 연애 코치인 줄. 연애 너무 코치. 이차원적이라. 그래. 요즘 코치도 필요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왔다 갔다 해. 사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제가 그래. 바로 잡으니까요. 히치. 히치 그래요? 저도 봤어요. 거기서도 그런 거 나와요. 라디오에서 누군가 필연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인연인 거다. 내면을 봐야 된다. 이런 거 딱 틀어놓고 딱 저기 가라면 또 만나는 거야. 있다니까 그런 게. 근데 그런 건 실생활에서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세요. 본인이 노력해야죠. 그거. 여러 번 해보고 실패해보고 겪어봐야 돼요. 아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 발로 쳐서 흔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지경이구나. 너는 그냥 맨날 외롭다 말만 하고 있잖아. 움직여. 무. 해볼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렸던 청취자 사연 중에서 이제 버스기사 일을 하고 있는 아드님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네네. 지난주에 보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기록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 안에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라 라는 조언과 함께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112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 조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재무 상담 광고를 하시는 김동욱 설계사가 메일을 주셨는데 만약에 벌금형을 피할 수가 없다면 벌금 액수라도 줄이기 위해서 행정사에게 약간의 어떤 수수료를 주고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혹시 가입해 놓으신 운전자 보험 같은 게 있으면 특약을 좀 확인해 보시면 또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하셨던 아드님께서는 한번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대도원님께서 올려주신 후기 오창성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창석 실망이라고. 저는 이런 오타에 대실망을 합니다. 고창석. 예. 오창석 실망. 대통령 영입 인사로 총선까지 출마했는데 한 번 떨어졌다고 땡이냐. 또 출마해야 할 거 아니냐. 이준석처럼 너도 TV에 좀 나가. 출연 안 시켜주면 그냥 방송국에 들어누워. 김혜영 변호사처럼 지역 갈고 닦아서 당선됐으면 했는데 가서 짜장이라도 배달하면서 동네 사람 많이 만나고 하면 안 되겠냐. 대통령 망신시키지 마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주 따끔한 충고. 이건 근데 진짜 좀 제대로 된 충고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얘가 아직 멀었어. 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처럼 겉멋만 들어가지고. 축하한다고 전화할 줄 알고 뭐 문재인 후보 어디 왔다면 그냥 갈 줄 알지. 맞아. 사진만 찍고. 예를 들면 내가 야 창석아 오늘 뭐 어디 방송국 PD랑 술 먹으니까 나와라.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잖아요. 멀씨 내가 한마디 하니까 나왔지. 그전에는 형 저 오늘 피곤해서 형 약속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맞아. 미리 말했으면 갔을 텐데 제가 피곤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형이 말했었어요. 그래도 쫓아와야지. 방송에 한번 나가려고 하려면.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꼬박꼬박 나갑니다. 아이, 아주 꼬박꼬박 나가고 이미 늦었어. 이준석 씨랑 저랑은 또 동일선상에 올리긴 조금 그렇고요. 사실 지금 제가 지역위원장이 아니라서 내려가서 활동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때도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아니, 진짜로 짜장면 배달이라도 하면서 동네 그렇게 사람 하면서 많이 만나고 동네 사람 하는데. 만나서 내 가게를 지킬 수가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행복을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의 행복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재수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북강서울에 내려왔어요. 집을 샀었는데 한 번 낙선하고 집을 팔고 전세를 바꿨어요. 2번 떨어지고 전세 팔고 월세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국회의원이 12년 만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전세로 팔 집도 없어. 근데 이거 진짜 냉정한 현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사할 지역위원회에서 뭘 요청하면 연결해주고 양양자 상무님 여성위원회 불러달라고 해서 연결해서 모셔다 드리고 지원 유세가고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네, 어쨌든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네, 본인이 알아서 한답니다. 예. 국대도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뭐 나중에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애정 어린 비판 정말 감사하고 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많이 모아놔. 모아 놓겠습니다. 네, 여자한테 다 쓰지 말고. 그래. 쓸 여자, 네.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창석씨, 박아나님. 정말 짜증나는 주말을 보내고 한자 적어보네요. 저는 병원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제 가방과 손목에는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배지와 리본 고무링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아내와 아들 두 놈의 가방과 손목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2번 빠지고 가족 모두가 촛불 집회에 참석했으며 아이들이 우리 이 추운 날
왜 나가야 하는지 물을 때도 너희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했고 아이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의사들은 그러지 못하더군요. 지난 주말 의사들끼리 모여서 학술대회를 여는 학회에 참석해서 전시를 하던 중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제 손목을 보시더니 너도 빨갱이냐? 죽은 애들을 네가 살릴 수 있냐? 그만 좀들 해라. 노란색만 보면 토 나올 것 같다. 무연히 죽을 때도 노란색이더니 세월호도 노란색이고 짜증나는 인간들. 이렇게 말하더니 본인 친구 의사에게 야, 저 업체는 가지마 이러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저희는 갑을병정 중에 정도 안 되는 영업사원이라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담배만 피웠네요.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의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희 자식들이 억울하게 죽어도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비 오는 월요일 아침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정말 화가 속상하셨겠네요 진짜. 근데 그 의사 새끼는 웃긴 새끼네. 근데 요즘 의사들 안 이러던데. 아니 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가 분이었나 봐. 봐요. 근데 세월호 팔찌랑 빨갱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도라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생각. 안희정 지사님도 어떻게 하는 안희정 지사님도 오시고 네. 손혜원 의원님도 와주시고. 네. 그거 다 나 때문에 왔지 뭐 너 때문에 왔을까 봐. 항상 그 이 작가님한테 감사. 저는 정정국의 콘서트 생각하면 이제 가재 먹었던. 또 그 1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 네. 끔찍한 기억이에요. 가재 100 사건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재 100 사화 정도. 정말 그때가 아니면 언제 먹어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재를 그렇게 대충 먹었던 것도 처음이에요. 싹싹 발라 먹지도 않고 대충 먹으라고. 먹고, 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야 뼈까지 다 씹어 먹어야겠어. 그때 심지어 살이라도 발라 먹으라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 가재찜만 그날 대박 났죠. 대박 났죠. 예.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아주머니 맛있었는데. 의심스러운 질문. 예, 이걸 시킨다고요? 절대 이걸 시킬 메모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만큼 물고기 시킨다고요?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가 굉장히 비루해 보이는 차림으로 가서 가재를 100만 원치 먹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 또 그날 봉사해주신 또 우리 안가 직원들 알바생한테 또 택시비를 또. 야 진정한 간디야. 그렇죠. 진짜 기부천사입니다. 네. 다음날 지갑에 돈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뻑치기를 당했나? 혹시 가재도 현금으로 계산하신 건 그건 아니죠?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청취자 의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방송이 또 저희가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께서 아주 하드캐리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반응이 진짜 뜨거웠어요. 예, 지난주 박누리 하드캐리. 네. 이어서 지난주 김복준 하드캐리. 2주 연속 대박이 났어요. 네. 이번 주는 누가 하드캐리 하나요? 박지훈. 훈훈한 변호사에 이미 다 알아차렸어요. 훈훈한 변호사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복준 교수님을 꼭 좀 다시 모셔달라. 아예 네. 김복준 교수님의 코너를 만들어라. 이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김 교수님 오늘 또 봤거든요. 사건 말장에서. 진짜요? 딱 은근슬쩍 저한테 오더니 범죄 스릴러 네. 이런 거 팟캐스트 하면 재밌지 않겠냐고. 재밌겠죠. 저한테 먼저 제안을 런칭 해달라는. 뭐 하시더라고요. 저 좀 껴주세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 김복준 교수님 따님 결혼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갔던. 예. 네. 우리 방송 굉장히 많이 열심히 듣는데요. 진짜요? 어머, 안녕하세요. 따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여러 군데서 왔대요. 진짜? 경찰들이 오. 뭐 선배님 혹은 선생님 거기 가서 월급 괜찮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네. 후배들이 아주 원망을 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수다맨을 유료화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좀 미안해 유료한다는 게. 그래서 김복준 교수를 글로 데리고 가려고. 수다맨으로? 바짝 그 정당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그럼. 그것도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 교수님 가끔가다 큰 사건 터졌을 때 한 번씩. 정찰 관련돼서. 그래서 한 번씩 경찰 아니면 다른 사건이어도 한번 우리 청정구에 부르는. 왜냐면 김 교수님이 사실은 그냥 현장에서 32년만 뛴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 네. 아니 그 박사가 타이틀에 있다니까. 그리고 교수. 그걸로 교수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심리 그런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스승이야. 김복준 교수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건들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겠다, 그러면. 재밌죠. 또 김 교수님이 잘 털잖아. 네. 잘 그게 털고 최고예요. 한 20분 하더니 팟캐스트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막 쌍욕도 막 하고 그랬잖아. 금방 적응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팟캐스트 하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승역 그 여자 코너에서 이 작가님이 이제 밤 11시에 카톡하라고 보냈는데 욕을 하셨더라고요, 게시판에. 이 작가가 책임져라, 망했다.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지요. 11시에 뭐라고 보낸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11시에 이 글을 받는 사람은 6통을 뭐 그런 식으로 보냈거나.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문구도 중요하고 네. 그 전에 이 여성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교감을 했느냐 그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아니 근데 여성분하고 어떻게 교감을 했길래 그래요? 나는 알 수가 없죠. 이런 비주얼과는 교감을 아무리 해도 내가 얘기했잖아. 낮에 하면 내 얼굴이 떠올라서 안 된다고. 밤에 있는단 말이야. 아 그래요? 카톡 프로필 자기 얼굴로 하지 말고. 오늘 같은 날 좋습니다. 오늘 비살 비 오는 오는 날? 날. 그리고 계절로 따지면 봄. 봄이 최고죠. 3월부터 한 6월까지 아주 좋아요. 아, 공략하기. 6월이 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덥지도 않고 요즘 많이 덥지만. 그치, 이 시기에 빨리 남자친구 만들면 같이 그렇지. 휴가도 갈 수 있고.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봄에는 원래 여성들 마음이 사르륵 녹는 계절이에요. 살랑살랑 한다고 하잖아요. 우선 봄에 별로 안 녹던데. 원래 진짜 그렇다는 게 예전부터 그런 그래요? 속담도 있었어요. 봄 탄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쵸. 가을 타는 남자.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몰라요.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건데. 뭔데? 그래요.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뭐 가을지는 뭐 새솥도 뚫고 봄지는 뭐 그런 거 있어. 저급해 진짜. 야, 속담이야. 저급해. 무슨 속담이 그런 속담이 어딨어요? 있다니까. 이런 속담은 예전에 무슨 인터넷에 돌던 조또섬의 비밀 이런 데나 나올 법한 있어, 속담이에요. 진짜로 여성분들이 봄에 잘 흔들려요. 쉽게 흔들려.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초 때 제일 꼬시기 쉬워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가을 학기 말고 봄학기. 봄학기 때 제일 봄학기에? 꼬시기 쉬워. 에이, 그렇다니까. 나는 사시사철 흔들려요. 그렇지. 그건 병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밤 11시에 톡 보내서 망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여자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저희한테 그래요. 상세히 써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자 그러니까 입장에서 요거는 남자 입장에서. 다음 주에 환승역에 그 여자 사연 자기 사연 보내세요. 네,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집중 분석해서 그 여자분하고 잘 될 수 있게 네네.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만 해서 성공하면 다 하지요. 아, 그쵸. 그게 사랑은 쉬우면. 쟁취하는 그럼. 거예요. 그럼요. 오랜 시간 끌어야 돼요. 네. 작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무슨 시라도 연애 조작단도 아니고 그런 거 어떻게 가상해요? 빙고 그거요. 데이트 재밌지만 시장 데이트 나름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사람 저도 사는 예전에. 냄새도 나고 길거리 음식. 길거리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재래시장도 살아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대형마트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안 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도 그 시장 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인터넷 쇼핑 할 수 있도록 또 배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맞아요. 한번 연구해보고 사실은 좀 청결하지 못한다는 선입견 있잖아. 그 문제도 돌아가면서 하든가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주차장 같은 거는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적극 협조를 요청해야겠죠. 그리고 카드 안 받고 이러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면은 괜히 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되게 죄송스러운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어요. 들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재래시장의 발길을 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카드는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창석이 말대로 처음부터 사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외국도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외에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고 한꺼번에 엄청 많이 사오잖아. 근데 우리는 시내 중심가에 다 이루어졌어. 다 오픈했어. 맞아. 지방도 사실은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다 오픈했거든. 그러니까 초장부터 잘못 끼어진 게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안 했었어요. 예, 처음부터 안 했었어야 되고 SSN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들어오면 안 됐었는데 지금 일단 다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름 연구한다고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 강제 휴무 네, 뭐 이런 거 하고 둘째 주, 있어요. 넷째 주, 일요일 근데 일단 휴무. 불편하니까 소비자들이 여기다 맞아요.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근데 시장하고 이제 같이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마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사람들 구직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네. 대형마트 생겨가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지역에서 왜 이제 소상공인들 슈퍼마켓이라든가 다양한 정육점이라든가 많았잖아요. 네. 대형마트 생겨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지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 잃죠. 그리고 각 슈퍼마켓이라든가 무슨 뭐 채소 가게라든가 구멍가게들 다 망해요. 구멍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도 다 고사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고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리점에서 먹고 살려면 대형마트에 입점해야 되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이 대리점에서 입점 안 받아. 본사에서 다이렉트로 받지. 아니면 자신들의 자사 물건을 만들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 귀속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저 빕스에서 일할 때도 CJ 풀무원에서 뭘 만들어서 빕스로 보내고 다 자기 자구책으로 만들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대리점에서 납품하시는 분들은 이 마트에 사람을 한 명 써서 줘. 우리 물건 진열하고 이런 거. 근데 우리 물건 진열하는 거 아니야. 그 마트에 허드렛 일 다 합니다. 월급은 우리가 주고. 그렇죠. 그 대형마트 그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 벌어갖고 어디로 갑니까? 본사로 갖고 가죠. 맞아요. 지역 상권을 완전 붕괴시키는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있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에 2번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살라나진 않겠지만 이거와 더불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죠. 지금처럼 하면 전통시장도 죽게 돼 있습니다. 막연히 그 날짜를 제한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없고 말씀하셨듯이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막리단길 옆에 있는 망원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거는 새로운 메뉴나 그런 것들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예. 그냥 살아난 건 아니니까 맞아요. 다른 시장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청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줘서 새로운 것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광주도 성종역 시장이라든지 대구 서문역 시장이 그렇게 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걸 사실은 활용해야 합니다. 공산품을 제외하면 재래시장이 다 싸요. 싸기는. 맞아요. 근데 참 불편하지. 카트도 없고 다 들고 비닐로 다 들고 다녀야 돼. 그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차도 넉넉하진 않아요. 않죠. 주차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좀 그런 부분을 조금 고쳐 수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선물 어떤 분한테 보내드릴까요? 이번 주 선물? 네. 우리 영업사원 드릴까요? 영업사원님께 예. 보내드려서 이렇게 이상한 의사분들하고는 그냥 상종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해서 어차피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질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네, 앞에서 그래서, 웃고 뒤에 가서 욕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도 읽어주시고 주변에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 당첨되신 옥수수 요염차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86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도권 대리운전 1877-7272, 전북권 대리운전 063-900-8000, 강아지 옷은 로맨틱 블랙, 이케아 구매 조립은 스키린, 네이버에 스키린 검색 010-3855-4955, 여수 메밀빛 초계국수, 메밀빛 초계국수 막국수, 상도덕을 중시하는 하계동 아빠곰 반찬, 종합소득세를 줄여요 굿바이텍스 010-2296-9626, 건물 방수제 워터킵스, 간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 이게 뭔가 뜬금없어. 그러니까요. 간이 안 좋으니까. 간이 안 좋을 때 뭐 먹는 거를 말씀하셨지 않았는데 집에 가라. 이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자친구 대학교 때 좋아했다가 실패한 적 있다고. 정말 좋아하는 여자였는데 촉이 없어서 내가 그때 마술 보여줬는데 그 여자가 평소에 술 안 먹는다고 했다가 내가 마술 보여주고 나서 빨리 가서 술 한잔 할래? 근데 내가 너 간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간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진보의 어젠다가 아니라 상식과 그렇죠. 사회의 합리성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죠, 이거. 아니, 이 사람이 인간성 자체가 없다는 게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 친구 의사에게 야, 저 업체 가지 마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갑질 중에 상갑질도 한 거지. 이게 인간 인성 자체가 안 된 거지. 이 사람 이 영업사원한테는 얼마나 큰 멘트예요 이게. 근데 이분은 어쩔 수 없지 또. 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죠. 걷다 대고 또 그렇게 하려면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싸울 용기를 내려면은 이 회사를 간둘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맞아요. 속상하네요, 속상하죠. 진짜.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어. 그래도 이런 분들보다는 또 더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더 잊어버리세요. 좋은 분하고 예. 인연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자꾸 머릿속에 나오면 자기만 괴로워. 병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이분도 쓰셨지만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이랬잖아. 네네. 의사는 왜 뒤에다 항상 선생을 붙이지? 왜 그래야 되는 거야? 한 의사가 의사님 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을 안 하거든. 그럼요. 진료를 받으러 가도. 박의 아니 안 원장님? 부르지. 원장님? 아예 안 불러. 근데 왜 의사한테만 선생님이야? 그렇잖아. 그러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저번에 YTN 방송에서 의사랑 같이 나와 했었거든. 네. 근데 선생님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처럼 의사님 그랬어. 의사님 이렇게 아이씨. 의사님. 끝나고 그 진행자가 의사님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뭐 작가님, 아나운서님, 뭐 다 그렇잖아요. 그 선생을 왜 붙여 꼭 의사는? 그러네. 왜 의사한테만 왜 선생님 의사- 붙였을까요? 그거 항상 부를 때 변호사한테도 그냥 변호사님 그 이러잖아. 변호사님 이러잖아. 근데 의사 할 검사님, 때는 판사님. 항상 선생님 이러자 진료 받을 때도 그러네. 어? 궁금하다. 왜 그럴까? 의사님이 이상해서 그런 거? 특이하네. 의사님이 뭐 왜 근데 이렇게 의사님을 안 쓰니까 이상한 거죠. 의사님이라고 안 쓰니까. 저기요 그래. 저기요? 그러네. 저도 병원 가가지고 저도 아니 박수 두 번 저는 쳐게. 그냥 원장 선생님이라고 원장님, 원장님이라고. 역시 그 시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원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 병원이 가는지를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아버지죠 아버지. 아니에요. 감기 치료하러 가서 원장님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감기 치료하러 병원 잘 안 갑니다. 네네. 정해져 있죠 원장님. 여러분 알려주세요. 왜 의사한테는 선생님이 따라 자동으로 따라 부는지 혹시 댓글로 이유를 알려주시기 아시는 바랍니다. 분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박종욱님, 박종욱님.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박종욱입니다. 먼저 청정구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작년 하반기 70개 서류를 써가는 이야. 치열한 취업감을 뚫고 입사 와, 멋있다. 4개월 차가 된 신입사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청정구에 감사 말씀드린 이유는 평소 정치와 시사에 무관심했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사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세 분의 논리적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출판 기념회에 이 작가님께 사인을 받으며 취업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염원했는데 역시 이 작가님의 우주의 기운을 받아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다 이분. 그래요? 이분이 그 취업하세요 하고 사인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인해줬는데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안가에. 그래요? 그리고 취업했다고. 이야. 그래서 멋지다. 취업 축하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사인해줬지. 예. 와, 대단하네요. 근데 이 작가님을 비롯해서 박지희 누님, 오창석 형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희 회사가 대형 마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작년 발의된 대형마트 추가 규제는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됩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추가로 규제한다고 정통시장 살리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번 방송에 언급했다시피 커뮤니티 등에서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전과 대형마트의 편법이라 부를 수 있는 SSM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나머지 재원을 전통시장의 위생이나 카드 사용, 노후시설 등 불편사항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은 대형마트 규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이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SSM 출연을 처음부터 막았었어야 돼요. 네. 슈퍼마켓. 네. 사실은 롯데마트나 이런 것들 다 들어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중소도매 슈퍼도 망했어요. 예전에 무슨 서원유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SSM 자체를 막지 못하는 한 지금 하고 있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거. 이런 일시적인 것으로 전통시장을 절대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선거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사하을은 신평시장, 장림시장, 큰 시장 두 개가 있어요. 그나마 장림시장은 좀 번창한데 신평시장은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안 가냐. 카드 사용이 일단 어렵고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정량이 잘 지켜져 있는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가 엄청 많이 주잖아요. 사실 네. 자취하는 상인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되게 조그맣게 들어있어도 1,000원 똑같은 가격이라도 되게 조그만큼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맞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위생스러운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봤을 때 SSM을 날짜로 제한하면 오히려 사재기로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SSM 자체를 다 지금 폐쇄할 수 없다면 이재명 시장이 하고 있는 지역 화폐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전통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그래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외에 전통 시장을 무슨 특화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든다 이런 건 다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사실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상권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잖아요. 예, 그런 살아났죠. 것처럼 저는 충분히 굳이 뭐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장만의 특성을 살리고 사람들을 오게 만든다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남자친구랑 그 시장 데이트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마트 데이트는 해봤을 거고. 마트는 제가 마트를 그냥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이마트 이런데 그냥 혼자 막 돌아다녀요. 혼자 돌아다니고. 근데